입으로 인싸되기. 하지만 난 친구 하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즐거운 국어를 책임질 저는 국가대표급 국민 강사가 되고픈 김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품사 관계원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까지 해서 체언, 몸과 같은 체언, 그리고 형태를 샥샥 바꿀 수 있는 바쁜 용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각각 체언과 용언을 꾸며주는 수식원, 관형사와 부사에 대한 것들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문장에 있어서 이게 핵인싸 역할을 하고 있는 조사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아, 부러워, 핵인싸. 자, 조사는요, 바로 이 단어 뒤에서 문장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말 그대로 문장에서 단어들 간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핵인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조사를 이번 시간에 완전하게 이해하고요. 조사의 종류까지 우리가 조사를 했어. 조사에 대해서 완전히 조사할 수 있어야겠죠. 조사를. 조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관계원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제가 문장 하나를 예로 들고 가도록 할게요. 자, 김강사. 저죠. 네. 김강사. 오늘 강의합니다. 자, 김강사는 오늘도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사가 뭘 하겠어요? 강의 말고. 자, 김강사 오늘 강의한다라는 문장 뭐 괜찮아요. 각각의 단어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형태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냥 보기에 뭐가 조금 어색해. 뭐가 조금 2% 부족해요. 보니까 뭐가 빠져 있어요? 그래요. 여기다가 김 강사가 오늘도 강의를 한다 라고 이렇게 조사를 넣어주니까 문장이 훨씬 더 매끄럽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문장에서 관계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김 강사가 오늘 또 강의를 한다라는 이 조사가 가만히 보니까 어디 앞에 붙어 있어요? 김 강사 오늘 강의처럼 주로 체언 뒤에 붙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보조사 같은 경우는 뒤에 설명하겠지만 체언이 아닌 뒤에 붙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것, 조사는 주로 어디에 붙는다? 누구하고 친하다? 바로 체언과 친구입니다. 절친이에요. 체언 뒤에 붙는다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겠죠? 누구와 절친이다? 주로 체언과 절친이다. 물론 조사는 굉장히 핵일사기 때문에 체언이 아닌 뒤에 붙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로 체언 뒤에 붙게 된다라는 거 기억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조사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조사에 대해서 완전히 조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Nope. 자, 그렇다면 조사를 가만히 보니까 여기 김강사 가에 나와 있는 가 같은 경우는 김강사를 주어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는데 뭐를 해요?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쵸? 자, 강의를 이라고 하면서 이 강의를 바로 목적어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가나 이 를 같은 경우는 문장 내에서 각각 주어를 만들어준다든가 목적어를 만들어주는 자격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김 강사가 오늘 도 강의를 한다. 이 도를 가만히 보니까 이 도 같은 경우는요. 그래요. 어제도 했고요. 엊그저께도 했어요. 아마 내일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오늘도 한다라는 의미를 추가하고 첨부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바로 이 도 같은 경우는 앞에 나온 가나 르과 다르게 그래요. 바로 의미를 더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아, 얘는 의미를 보충하고 있고 얘는 일정한 자격을 만들어주고 있네요. 요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아, 조사들이 또 보니까는 조사들끼리 또 이렇게 특징들이 각각 조금씩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요. 저는요, 오늘 머피랑 산책을 할 예정입니다. 머피랑 김강사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해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건 또 뭐야? 체언 뒤에 붙어 있는 랑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랑은 바로 머피와 김강사를 나란한 자격으로 연결해 주고 있어요. 말 그대로 요 랑 같은 경우는 두 단어를 이렇게 접속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조사는 조사해 보니까 바로 주로 체언 뒤에 붙는다라는 거 주로 그리고요 보니까 특정 자격을 만들어주거나 혹은 의미를 보충하거나 혹은 각각의 단어들을 같이 연결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렇다면 조사를 이런 특징에 따라서 몇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겠죠? 자, 먼저 첫 번째
이렇게 문장 내에서 특별한 자격을 만들어주는 친구들은 이름에 뭐라고 붙여볼까요? 이름 자격을 만들어주니까 이름에 자격.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붙일까? 격조사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격조사. 그쵸? 자격을 만들어주는 격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늘토 혹은 오늘만 한다라고 얘기하면 김강사 맨날 놀다가 오늘만 어떻게 강의하는 척 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의미를 보충해주는 조사는 보충한다라는 보자를 따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보조사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머피랑 머피하고 이렇게 머피와 김강사처럼 의미를 두 개를 연결해주는 조사는 말 그대로 그냥 접속한다는 말 그대로 살려서 우리가 무슨 조사라고 얘기할까요? 접속조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겠죠? 자, 관계원 조사들 싸그리 모아서 종류를 나누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조사는 바로 자격을 만들어주는 격조사. 자, 격조사의 종류는 좀 더 세분화해서 갈 거니까 여러분들 자격을 만들어준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문장에서 각각 주어가 되기도 하고요. 보어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뭐 서술어 혹은 부르는 말 혹격조사, 뭐 그 다음에 부사어를 만들어준 부사격조사 뭐 되게 많아요. 이거는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자격을 만들어주는 격조사.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의미를 보충해주는 보조사. 그래서 이름은 보조사라는 거 볼 수 있겠고요. 이 보조사는 역시 대부분의 조사가 아까 체온 뒤에 붙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보조사는 조금 더 핵인 싸예요. 이 체온 뒤에도 붙을 수 있지만 다른 데에도 붙는 경우가 많아요. 부사 뒤에 붙을 수도 있고요. 용언 뒤에도 붙는 경우가 있고 조금 더 자유롭게 붙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금방 배운 접속조사. 요렇게 우리 조사 종류를 나누어서 봤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체온 뒤에 붙지만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에 따라서 각각 그 기능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 기억하고 갈 수 있어야겠죠?